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6주차 4월 15일에서 4월 21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독선으로 총선 참패했으나 반성하고 전국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정부 견제, 당정 균형과 조정 없이 윤석열 정권 실정에 침묵했고 거수기 역할을 한 결과 선거에 참패했죠.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 실패와 국민의힘 무능의 반대급부로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사실은 이 사회의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그런 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 적대적 공정관계 속에서 말로만 민생을 떠들고 있을 뿐 불평등한 사회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수 정치 세력 의회 진출 봉쇄하는 위헌적인 선거 제도는 당장 폐기돼야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양당이 거의 98, 9%를 독점했는데 유권자의 한 60% 약간 넘는 그런 표를 얻어서 이 30% 이상의 다수 또는 소수 정치 세력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의회 독재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에 지배당하는 사법제도, 공정과 정의, 법률과 양심은 법 교과서에서나 존재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특검법의 정치화, 위성정당 등 수거보수 양당과 재벌 금융자본의 불법에 대한 특검법 제정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민학살,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연구에 입각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환율, 물가, 부채 위기 속 공허한 민생 정치 노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본주의 본질적인 위기 상황과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 구조의 한계 등 그리고 이 중러 관계 악화 등의 여러 조건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환율, 물가, 부채 위기에 대처할 어떠한 정책과 정치적 결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의 세계화, 사채 시장의 합법화, 시중은행 해외 투기자본의 매각, 금융파생상품 범람, 금융공공성 파괴, 금융감독 부재로 금융수탈은 계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H지수 ELS 금융파생상품을 시중은행이 판매하여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벌이 미국 투자에서 받는 보조금과 국내 투자에서 받는 보조금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재벌 대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한국에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하고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 재벌이 돈을 벌어서 미국에 현지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엄청난 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 재벌 대기업 현지 투자에 대한 이 보조금은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유인책이거나 그냥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플랫폼 자본 등에 대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며 국내외 자본 간 형평성을 당연히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국민연기금 고갈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해 국민을 협박해온 관행에서 벗어나야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복지 제도인 한 정부의 역할, 정부의 재정 투입 역할이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교육을 기업가 정신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을 수단으로 하는 경제 이론에 불과합니다. 부르주아 경제 논리죠.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도시 가구의 절반이 전월세로 전전하는 나라인데 여야 할 것 없이 이구 주거 정책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의 반대로 역대 어느 정권도 의대 정원을 관철시키지 못한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 의정 간 갈등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권의 하수인 역할만 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돼야 합니다. 출생률 제고 위에 국가가 책임지고 양육, 보육,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민정책으로 전환해야겠죠.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진상규명을 통한 진실 확인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대규모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후유증은 정말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인간이 최소한의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하한선 그 하한선 이하로 지급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성격입니다. 정부와 자본의 이 차등 지급 논리는 결국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고 이것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교육의 핵심은 노동이 자본의 이윤 극대화 수단이거나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가는 지자체장의 선심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노동자가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루 24시간이 888,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잠자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양곡법을 넘어 농업과 식량의 공공성 의미 부여와 공공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쌀값을 시장에서 맡기는 가격정책 또는 가격보조 지원정책으로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경제성장 추구는 기후위기가 아니라 머지않아 인간위기, 당면한 인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야만적 인간 청소 작업, 학살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국은 특히 이스라엘과의 군사 무기 협력 지원 공동 개발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살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토 등 국가 간 외교 분쟁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과의 역사 전쟁에서 미리 항복한 결과 일본의 침략 행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6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